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트럼프 이야기는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채권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국채금리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달러 강해지고 있고 방산주 오르고 있고 뭐 전기차 빠지고 있고 태양광 풍력 힘들고 있고 자 여기까지는 정리를 좀 하고요. 오늘 우리가 앞서 좀 이야기할 부분은 어제 있었던 상황들, SK 하이닉스에 관한 루머들, 또 지금 한미 반도체에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정말 HBM4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오는 건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우리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고 그야말로 AI 반도체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영민 매니저, 네. 우선 하이닉스는 뭐 루머죠? 네. 어제 뭐 장 후반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상당히 좀 대비되는 네.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루머가 이제 조금 확산이 좀 됐죠.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이제 기관들이 네. 삼성전자 비중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예. 삼성전자 단기 하락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좀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하필 이제 그때 뭐 중국법인이라는 게 이제 우시에 우시, 이제 예. 하이닉스 이제 공장에 있는 법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연간 보고서 제출 못했다 네. 뭐 이런 건 저는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뭐 하이닉스가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루머 때문에 이제 뭐 중국 어디에 뭐 그 리스트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이상명단. 나오면서 네. SK 하이닉스 이제 주가가 좀 빠졌는데 뭐 많이 밀린 게 아니고 어저께는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막판에 이제 수급이 좀 집중되면서 하이닉스는 이제 조금 쉬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HBM3E 그리고 HBM4 결국 HBM 시장을 이제 주도할 기업은 SK 하이닉스다 뭐 그런 게 뭐 이미 어느 정도는 또 시장에 인지도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중론이죠. 네, 중요한 건 이제 한미 반도체.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HBM4를 만들면은 당장 뭐 하이브리드 본더가 채택이 돼서 그러면 이제 TC 본더 한미 반도체 이제 비중 줄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 네. 저는 너무 이제 기우에 가깝다라고 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HBM3E는 지금 12단까지 12단짜리는 이제 3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양산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12단까지이기 때문에 이 HBM3E의 이제 규격을 보면 네. 720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반도체 이제 규격 협회에서 HBM4에서는 도저히 이 규격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네. 775 마이크로미터로 규격을 조금 늘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HBM4는 이제 16단으로 이제 제작이 좀 될 텐데 네. 사실상 여기에도 어찌 보면 이제 당장 하이브리드 이제 본딩이 도입되는 건 조금 시간이 이제 걸릴 거다.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에 이제 그 사실 플럭스리스 이제 네. 그 장비를 이제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어저께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예. 플럭스리스 이제 본더가 이제 도입이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미 SK 하이닉스하고 장비 이제 같이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 쪽에서는 이름을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이제 붙여놨어요. 마일드? 네, 네, 마일드하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네. 이제 붙여놨는데 이 장비도 이미 이제 뭐 한미 반도체는 HBM4에 대비해서 장비까지 이제 개발을 완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한미 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딩이 좀 도입되면 뭐 점유율이 줄고 어쩌고 이런 얘기는 너무 지금 시기상조다 앞서 나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HBM4의 시대, 4뿐만 아니라 HBM4E, 뭐 HBM4X의 시대에도 본딩 장비는 뭐 한미 반도체가 여전히 이제 지배력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럭스리스를 먼저 간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쪽으로 간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미 반도체도 아직 또 다른 이제 그쪽도 네. 기술 개선을 이제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 거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IR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15일부터 이제 뉴욕 시작해가지고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미국에서 이제 넌딜 로드쇼 이제 진행을 좀 하거든요. 요때 이제 얘기하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것들, HBM 이제 4 공정에 이제 적용되는 한미 반도체의 새로운 이제 장비들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HBM이 우리가 이제 지금 AI 가속기에만 들어간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결국은 AI 디바이스, 네.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모바일향이나 PC향에서도 HBM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수요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한미반도체가 이제 신규 장비 라인업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게 사실은 이렇게 이제 기업에서 먼저 네. 내년도 내후년도 이제 매출 전망치를 미리 이제 공개하는 건 되게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맞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좀 비난에 또 직면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2025년에 이제 예상 매출 1조 2천억 원, 2026년에 예상 매출 2조 원 정도를 이제 지금 먼저 이제 공개를 한 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AI 가속기 향 수요뿐만 아니라 모바일 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PC 지금 AI PC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PC향에 또 HBM이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번에 이제 IR 하는 내용을 보면 IR에 이제 내용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차세대 이제 HBM 그리고 네.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B2B뿐만 아니라 이제 B2C C다. 쪽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미국 투자자들한테 이제 알리기 위해서 논딜 로드쇼를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피드백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로드쇼가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한번 체크해보자. 지켜보시면 되겠죠. 예. 네. 준호 매니저,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누가 이제 계속 이런 주장을 여러 군데서 이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HBM4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네. 나오고 HBM4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 그냥 로직 다이에다 네. 갖다 다 때려 위에다 박으니 물려 갖다 붙이니까 밑에 단을 만들 수 있는 로직 다이를 만들 수 네. 있는 4나노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자기 거 하면서 자기네 맞습니다. HBM4도 붙일 수 있으니까 결국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도 이제 갑자기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사나노 파운드리 공장에서 이제 예. HBM4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라고 좀 예. 밝혔고 또 전일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한 3% 가까운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SK 하이닉스와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이제 HBM3E까지는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열세를 보였던 상태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HBM4에서 차세대 HBM에서는 삼성이 승기를 좀 잡겠다라는 게 계속 포석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또 HBM 쪽에서 거의 독보적인 좀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차세대 HBM에서는 사실상 삼성의 승기를 잡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제 또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그 사나노 공정에서 HBM4를 생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또 이제 뭐 퀄테스트가 통과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결국에 저는 이제 당분간은 이 HBM 쪽에서의 어떤 이제 SK의 어떤 이제 그 독점 구도는 당분간 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막 중국의 어떤 루머 이런 것들이 돌았을 때도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경고했던 모습이었고요. 또 그리고 바로 또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제 삼성전자의 HBM4 쪽에 어떤 그 포커싱을 하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좀 이제 과하게 좀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어떤 독점 구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HBM3E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다음 세대 HBM4를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제 주도권을 잡는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요번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도 얘기한 거 우리는 이제 턴키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네네, 그거. 2나노 공정도 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주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턴키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결국 이제 HBM4는 로직 다이 이제 베이스 다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컨트롤러 기능과 I/O 기능을 이제 같이 가장 아랫단에 있는 로직 다이에 네.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HBM을 이제 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데이터의 어떤 그 저전력에, 경곡 형상,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들 한 20% 이상 이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HBM4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건데. SK 하이닉스는 TSMC하고 이제 손잡고 그 베이스 타일을 이제 만들죠. TSMC 쪽에 파운드리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삼성은 어차피 이제 자기들이 이제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파운드리 안에서 이제 베이스 타일 만들고 로직 타일 쌓고. 설계하고 네. 그 안에다가 이제 HBM 쌓고 이렇게 이제 제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뭐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는 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일단 삼성은 HBM4 얘기를 하기 전에 빨리 3E부터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 이 3E가 빨리 통과돼야 우리 이제 반도체 업계도 좀 이제 활로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소부장 기업들도 사실은 HBM3E 엔비디아 이제 퀄 테스트 통과 소식 어제도 갑자기 오후장에 네.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갑자기 취소했거든요. 진짜 분봉을 보시면은 네. 어제 이제 제가 삼성전자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오후에 마치 진짜 이 콜테스트 통과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갑자기 지금 12시 이후부터 네.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나는 더 모습이었단 놀라웠던 말이에요. 게 이오 테크닉스도 같은 시간에 맞아요. 같이 수급이 같이 터졌어요. 움직였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터졌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이제 공급망 안으로 이제 네. 들어가게 되면 환호할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네. 굉장히 많단 많잖아요. 말이에요. 네. 시장 확대 차원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지금 HBM4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빨리 이제 하반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HBM3E 콜테스트를 통과하고 또 양산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을 이제 찾는 그런 흐름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 후반에 삼성전자 주가 튀면서 이오 테크닉스 튀고 아마 기관 어디 거기서 거의 삼성전자 향을 때로 네, 한번 맞습니다. 매집을 했다는 이제 그런 소문인데 그들은 왜 매집했을까? 그 재료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곧 확인이 되겠죠. HBM4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한 주장은 뭐냐면 아직 대학 리그에서 야구 우승도 못했는데 메이저리그 우승을 꿈꾸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 A 주장이고요. 이 반대편에서는 이거는 야구 리그에서 축구 리그로 넘어가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HBM4에서 삼성전자가 달릴 수 있다. 여러분 일단 두 시선과 주장은 존재를 합니다. 이게 진실은 알 수가 없죠. 이게 시장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삼성전자 팀 대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팀 오늘도 투자 전략 세우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장전 종목은 네.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하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ESS 네. 두 개를 조금 묶어가지고 예.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서진 시스템이라는 네.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 수혜주 찾기가 네. 상당히 좀 분주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저는 앵커님 이제 네. 브리핑을 보고 굉장히 좀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마치 온 세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네. 보이지만 네. 이게 만약에 딱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저는 분위기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모르죠, 누구도. 어쨌든 네. 뭐 공화당 지금 전당대회 이번 주에 시작되고 민주당도 이제 맞불 이제 전당대회를 나오고. 이제 할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이제 후보 자리를 이제 고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민주당의 또 지지층도 결집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사진 한 장 때문에 뭔가 이제 컨벤션 효과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좀 쏠리는 듯한 모습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국의 이제 대선 레이스는 끝까지 이제 가봐야 한다라는 네. 게 네. 이제 정치 평론가들의 또 중론이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가몰입해서는 안 된다. 네.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미 트럼프 1기를 겪어봤잖아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성향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불확실하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고 오로지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에 유리한 건 당장 내일이라도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성향이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트럼프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한 달 뒤에는 전혀 다른 이제 모른다. 양상이 나타날 수 네,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쪽에 가몰입하는 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예. 업황과 관련된 이제 사이클 어차피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건 간에 이 업황 사이클의 수혜를 잇고 실적이 성장하고 기업 내용이 좋아지는 기업을 지금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우리가 선점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서진 시스템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 뭐 선점을 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서진 시스템이 최근에 ESS 관련해서 네. 워낙 주목을 좀 많이 받았기 네. 때문에 선점을 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가치는 확실히 아직도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확신이 좀 들기 네. 때문에 서진 시스템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서진 시스템은 금속 가공, 그다음에 다이스 캐스팅, 뭐 특히 통신 장비, 네, 함체 네. 우리가 보통 서진 시스템을 이제 통신 장비 기업으로 많이들 예. 알고 계시는데 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명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예.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을 따져봤을 때 매출 점유율 매출 비중이 ESS가 62%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중이 이미 ESS로 다 옮겨왔다. 2021년부터 서진 시스템은 이 ESS 사업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예. 굉장히 이제 빠른 투자를 했고 이미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ESS 쪽이 매출이 62%를 지금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등도 통신 장비가 아니고 예. 반도체 장비가 점유율 10%고요.
이제 통신 장비 쪽은 겨우 이제 9% 점유율로 따져보면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됐나요? 더 이상 네. 서진 시스템을 통신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분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ESS 관련된 서진 시스템은 국내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LG 엔솔도 최근에 이제 북미 ESS 시장 이제 투자를 3배로 늘린다는 걸 발표를 했고 최근에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도 삼성 SDI, LG 엔솔 이런 기업들이 뭐 3원 개 리튬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LFP 배터리를 네. 활용한 이제 ESS 쪽에 용 이제 배터리. 진출한다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재생, 뭐 태양광 풍력이 지금 다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하게 네.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게 ESS는 AI 산업에 있어서도 가장 좀 필수적인 이제 산업이 될 수밖에 네. 없고 주요 기업들이 이제 막 투자를 공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테슬라 오늘도 테슬라는 살아남았잖아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인도량 발표를 할 때 오히려 이제 ESS가 더 주목을 받았던 건 분기 기준으로 거의 150% 가까이 이제 성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뭐 앨런 머스크까지 이제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당분간은 전기차보다 ESS가 성장 속도가 훨씬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거다 이런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서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ESS 매출만 한 7천억 정도 예상이 좀 되고 내년에는 ESS 쪽 매출만 1조 원을 넘어갈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5년부터는 또 이 반도체 장비 쪽에 KLA라든지 ASML 쪽에 신규 장비 이제 증착 장비 이제 수주가 또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2025년 이후에는 또 반도체 장비 부분의 이제 비중도 빠르게 이제 점유율을 확대해갈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이제 업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업종, ESS 업종과 반도체 업종에 이제 발을 이제 걸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올해 들어서 이제 꽤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이제 ESS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한테 동조화되면서 막판에는 힘이 다 이제 좀 안 돼요? 없어지는 이제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저는 이제 충분히 이제 반등의 이제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종가 이제 32,5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1차 목표 가격은 이제 뭐 최고가 한번 뚫고 저 위에 한 4만 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입니다. 한 3년 전이었나요? 4년 전에 이제 저희가 그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던 기억이 생생나는 게 KMW 살래, 서진 시스템 살래. 이제 그때만 해도 통신 장비 업체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방금 영민 매니저 이야기했지만 이제 ESS 배터리 관련한 부품을 납품하는 완전히 ESS용 회사입니다. ESS 회사입니다. 매출이 60%로 그렇죠. 완전히 탈바꿈을 네. 했다. KMW는 아직도 지금 6G 테마주로 남아있지만 이 두 회사의 운명은 이제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테마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아주 살아남을 그런 테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뭐 붙이겠습니까? 그 종목을 붙입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종일 CS 예. 말씀드렸으니까 후속주로 아니에요? 신성 ST 신성 ST. 예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신성 ST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배터리 3사에 이제 부스바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부스바가 뭐냐면 이 배터리 팩 안에 이게 전기선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데 이게 뭐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ESS 배터리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또 이제 삼성 SDI와 LG 엔솔, 또 SK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 쪽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고 또 삼성 SDI가 이번에 넥스트 에라 에너지 또 미국의 북미 지역 최대 전력 기업에도 지금 이제 공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신성 ST가 국내 배터리 3사, 특히 이제 SK온도 약간 후발주자로 최근에 좀 뛰어드는 상태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스바를 공급하고 있고 ESS 매출 쪽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6월 수출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2차전지 안에서도 특히 이제 ESS 쪽은 매출이 또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결국 2분기 어닝시 시작된 만큼 신성 ST와 또 특히 한중 NCS 같은 경우는 또 테슬라의 인도량이 발표
발표됐을 때 그날 당일날 가장 강하게 또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7월 3일날 장중에 25.42%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거의 한중 NCS와 함께 같이 갔네요. 신성 ST가 네. 같이 강한 상승 나와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수혜주의 수급이 쏠렸을 때 거의 ESS 쪽에서 신성 ST만 장중에 한 8%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결국에 뭐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던 아니면 ESS 쪽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던 결국에 신성 ST가 국내 배터리 3사에 또 부수발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신성 ST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ESS 저희가 3대장을 다 한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 또 한중 NCS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이제 신성 ST까지 이제 세 종목을 다 다뤘고 지금 완성 배터리 셀 업체들이 차에 배터리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ESS용 어차피 2차 전지는 전기를 담는 그릇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돌리게 되니까 그 밑에 단에서 부품 공급하는 데들 한중 NCS는 삼성 SDI한테 네. 부품 공급하고요. 맞습니다. 서진 시스템 또 신성 ST까지 ESS 쪽에 부품 업체들 꼭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우선님이 반도체는 공부할 영역이 넓어서 조정이 올 때 열심히 공부해서 반등 나올 때 매수하면 매번 수익이 납니다. 반도체주는 나의 애착 인형이다.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우리 반도체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의 기정님, 매일경제 보석 두 매니저님 덕분에 아침이 든든합니다. 방산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래서 저희가 리뷰 종목을 이 종목을 준비했는데 준호 매니저 네, 현대 로템 리뷰를 해 주시는데 네. 아, 방산주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트럼프 하면 방산주 뭐 네. 그냥 너무 쉬워가지고 약간 떨리는데 어떻게 네. 할까요, 현대로템? 와, 근데 현대 로템은 좀 중기적으로도 좀 매력적인 아, 게 그래요? 어제 이제 사실상 트럼프 수혜주가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남북 경협주도 움직였고 네.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재건주. 하는 재건주까지도 네. 상승이 나와줬는데 결국 현대 로템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묶이고 네. 또 그리고 남북 경협주에도 경협주. 가장 또 핵심 네. 또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 방산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2분기 어닝시즌의 실적 수혜주이기도 하고 네. 또 루마니아 그 K2 전차 또 수주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중동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현대 로템이 그래도 어제 LIG 넥스원과 함께 방산 섹터에서는 그래도 가장 묵직하게 방산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2% 올라가면서 또 연내 좀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오히려 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좀 아직 남아 있는 카드가 많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루마니아의 어떤 대규모 K2 전차 수주도 있고요. 또 그리고 폴란드에 이제 2022년도에 수주했던 천대 수주했던 부분들이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되기 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이제 매출 성장이 거의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그래서 트럼프의 어쩌면 가장 좀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맞아요. 있지 네.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또 방산 섹터 안에서도 또 현대 로템이 가장 직접적이고 또 이제 전철 또 그리고 전동차 쪽에서의 매출도 이집트에서 지금 거의 250대 수주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사우디의 어떤 메트로도 프로젝트에도 또 이제 현대로템과 삼성물산이 참여를 했는데 그게 내년 5월달에 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꾸준한 매출 성장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방산 섹터에서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가장 이제 중심이 되지 않을까. 또 그 안에서 또 트럼프의 어떤 직접적인 또 수혜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경협과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도 같이 엮인다고 봤을 때 현대로템이 조금 더 비교 우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 목표가 이미 뭐 수익률 한 15% 정도가 예. 되는데요.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 5만 원까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은 어때요? 제가 앞서서 지금 너무 네. 쉽다는 게 네. 진짜 트럼프 하면은 이제 자기 국방 자기가 책임져 무기 수요 늘어나 그러니까 다 거래도 실리고 좀 좋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서 약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어제는 좀 이제 제대로 시세가 들어왔고 예. 약간 윗골을 달면서 조금 쉬어갔을 때 오히려 접근 가능한 게 오히려? 이후에서도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어떤 이제 방위비 증액도 분명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유럽 국가 내 어떤 자주국방 차원에서 우리 또 K방산 가성비 합성 또 K방산의 어떤 수주 물량이 또 증가한다는 점만 봐도 그 기대감만 봐도 충분히 방산 섹터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또 중소형 방산 종목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기보다는 국내 이제 3대 방산주 아까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 또 그리고 현대로템 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세 종목 안에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거나 아니면은 시세 분출 이후에 좀 쉬어갈 때 충분히 좀 담아 볼 법하고 또 그리고 2분기 또 실적도 또 세 기업은 충분히 또 이제 뭐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은 뭐 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흑표 전차, 철도죠. 그러니까 이게 방산으로도 갔다가 철도는 달리고 싶으니까 남북 경협주로도 그렇죠. 갔다가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갔다가 좀 쓸모가 많다. 현대로템. 이제 그래서 어제 또 더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 또 인벤티지 랩 두 개, 영민 매니저 리뷰. 예. 일단 플랫폼 두 개 한번 또 해보고 뭐 갈까요? 전체적으로 네.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제약바이오. 제가 이제 대장주들 어제도 이제 알테오제는 또 네.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천당 제약, 뭐 페트론 이런 종목들이 약간 좀 쉬긴 했습니다만 또 삼천당 제약은 시간에서 또 네.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 다만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계속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인벤티지 랩은 펩트론의 이제 후속주로 소개를 맞아요. 좀 해드렸었던 네. 종목이죠. 네. 이제 과열 내구 딱지가 이제 붙어있긴 합니다만 네. 5일선 추세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고 비만 치료제 쪽은 뭐 이슈가 끊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단순히 이제 비만뿐만 아니라 뭐 심혈관 질환, 네. 이제 뇌신경계 질환 온갖 이제 적응증으로 지금 확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초기 임상에서도 긍정적인 이제 결과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여기저기 다 예.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니까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좀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2, 3일 정도 인벤티지랩도 살짝 이제 눌림목을 좀 주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진다라고 하면 급격하게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정도로 10,000원대에서 20,000원 거의 네. 이제 100% 상승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눌림목이 굉장히 좀 얌전하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크게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단기 눌림목을 이제 만들고 추가적인 이제 시세가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까지 또 설정을 좀 해놓고 여기서 한 번 더 튀어 올라가면 바로 또 2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이 정도 이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이 에이프릴 바이오 그다음에 또 퓨처캠이라는 종목도 있죠. 이것도 이제 5월달에 소개해드렸는데 5월달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 거의 지금 100%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퓨처캠도 이제 전립선암 신약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진단제 이런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퓨처캠도 시총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딱 5천억 정도거든요. 네. 제가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는 이런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대장주를 따라서 시장이 이제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에이프릴 바이오, 네. APB 이제 R3 기술 이전 성공을 좀 했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 거기다가 이제 사파 플랫폼을 이게 비만 치료제로까지도 또 확장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었죠.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익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딱 직전 고점 22,000원 자리에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저는 뭐 오히려 에이프릴 바이오는 오늘도 매수 기회다. 5일선 딱 받쳐놓고 매수해 놓으시면 요 22,000원짜리 뚫을 때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가 뭐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2만 원 전후로 이제 매수하고 단기 목표가 한 24,000원 정도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관성님 또 계속해서 삼천당 제약이 시간외에 왜 올라갔을까요? 뭐 시간외 삼천당 제약에 대한 문의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뚜렷한 재료가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삼천당 제약에? 뭐 시간외? 올라가는 것 이유는 뭐 네.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일단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특히 또 삼천당 제약은 MSCI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네. 수급적인 이제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삼천당 제약은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8월로 이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좀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알테오젠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패턴으로 이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20만 원 아래 정도에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삼천당 제약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하고는 이제 서현이와 자동차 부품주 대장주 서현이와를 할 텐데 네. 그 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잠깐 물어보고 서현이와 예. 가도록 할게요. 네. 바이넥스는 지금 우리가 짰던 전략대로 잘 가는데 네. 셀트리온이 이게 갈 듯 말 듯 맞습니다. 확 안 터져 주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면 네. 셀트리온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최근에 그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와줬고 네.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한 6% 정도 반등 나왔다가 네. 이제 반 꼴에 달았는데 여기서 그래도
최소한 네.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이 나와봤자 정말 제한적인 하락인 거고 시장 여파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또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려면은 약간의 지금 이제 진펜트라 이제 미국 내 어떤 이제 매출이 좀 숫자가 확실히 좀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미 전 주가에는 충분한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3사 합병이 좀 지연되면서 밀렸던 부분들 또 그리고 서정진 그룹 회장이 잠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밀렸던 부분들 많은 어떤 악재들이 주가에는 충분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악재는 이제 반영이 되었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확실히 또 올라가기 전에 뭔가 이제 숫자라든지 뭔가 이제 강력한 어떤 이제 모멘텀이 지금은 부재한 상태다 보니까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주는 국내에서는 뭐 셀트리온이 확실하고 또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집권 시절에도 국내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가장 큰 수혜를 얼마나 좋았습니까? 받았던 부분이다 예.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응집했다가 한 번에 이제 분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또 장기간에 엔비디아도 원래는 예전에 횡보디아라는 소리를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정말 장기간 이제 횡보를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되면은 저는 다시 한번 셀트리온 그룹주가 국내 바이오 섹터의 어떤 상승과 또 시장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와 또 AI 반도체가 국내 상반기에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라면은 하반기에는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이동되고 또 이제 바이오는 특히나 또 이제 트럼프나 또 바이든이나 지금 가장 이제 핵심 정책이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 바이오 시밀러 약가 인하 정책으로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섹터를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호흡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일발을 가야 될지 서현이와 짧게 한번 갈까요? 서현이야.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가 인도 거의 지금 일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도 상장 관련한 이야기. 네. 그럼 오늘 뭐 이번 주에 또 한번 이 부품주 들썩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어제 뭐 노조 임금 협상 네. 관련해서도 뭐 크게 네. 역대급으로 한번 달성했다고 했고 달성하고요. 그래서 생산 차질에는 빚이지 않을 것 같고 예. 결국에 인도 이제 IPO 기대감 그 전에 한번 크게 한번 올라가가지고 그 상승폭을 이미 다 반납했어요. 예. 그래서 가격적인 좀 매력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현이와 또 화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인도와 또 그리고 북미 지역의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거나 인도 시장의 또 IPO 추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전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뭐 서현이와 화신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기업을 보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게 예. 결국 올해 하반기 안에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되고 현대 또한 이제 반테슬라 진영으로 자율주행과 또 SDV 전환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고 현대차도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여러 차례 신년사에서 정의석 그룹 회장이 밝혔던 것처럼 결국에 지금 장기적으로 실적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이 부품 섹터는 약간의 이제 마진적인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에 너무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것도 있어서요. 테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는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은 누굴까 볼 때는 현대오토에버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을 떠나서 예. 어차피 현대차가 내년까지 전 차종을 소프트웨어 자동차로 바꿔서요. OTA 서비스 그래야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나 이제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SDV 전환에 있어서 또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이 크고 또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상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서현이아와 화신보다 예. 오히려 현대오토에버가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현대오토에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현이와 화신, 또 SL, 성우하이텍, 네. 뭐 자동차 부품주 이뭐 대장주들인데 네. 현대차 인도 IPO 관련해서 한 번 시세가 나올 때 오히려 차익 실현 기회로 네, 맞습니다. 삼고 약간 패턴을 바꿔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요. 바로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 들어가죠. 오늘 어떤 일발 종목?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바이든이든 아니면은 뭐 후보가 바뀌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CDMO, ST팜을 한번 들고 예. 와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바이넥스의 어떤 후속주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중국 바이오 규제인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최근에 이제 미 국방수권법 NDAA 개정안에 생물보안법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뭐 우시 앱텍이라든지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중국의 CDMO 기업들이 당분간 한시름은 좀 놓은 상태지만 결국 뭐 통과될 수밖에 없고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알아서 뭐 이제 유럽이나 또 미국 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중국을 좀 배제하고요. 뭐 우리나라라든지 또 그 여타 다른 국가의 어떤 CDMO와 또 그리고 소재와 강물을 공급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이제 중국의 기업 선호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정말 되면은 또 사실상 뭐 바이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하죠.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런 관점을 네. 본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CDMO 쪽에서의 또 이제 반사 이익 측면에서 결국 ST팜이 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리곤 핵산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똑같이 올리곤 핵산을 생산하고 있는 ST팜이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또 이제 지금 현재는 아시아 1위고 또 이제 글로벌 국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3위예요. 생산 능력이. 근데 지금 이제 제2공장이 지금 완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올리곤 핵산 관련해서 글로벌 생산 능력 1위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은 특히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이제 생산해왔던 CDMO를 그대로 ST팜이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다고 했을 때 또 올해 하반기나 또 내년에 꾸준한 어떤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렉비오가 있는데요. 이제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렉비오입니다. 거기에 이제 원료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리고예요. 네, 그래서 렉비오에 들어가는 이제 원료 공급만 올해만 1,0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ST팜이 지금 미국 외 지역에서 렉비오 원료 공급을 지금 전담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반사 이익으로 또 이제 ST팜이 또 CDMO를 또 이제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또 이제 ST팜이 매출 성장이 이뤄질 수 있고 또 반사 이익과 또 국내 CDMO 기업 중에서 또 이제 아까 바이넥스와 함께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적으로도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달에 라이텔로라고 골수 이형성 증후군 MDS 정은증 관련해서 미국의 FDA를 승인을 받기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연말까지 이제 한 개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FDA 승인을 받은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올해 상업화될 미국 파이프라인만 한 3개 정도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DMO 관련돼서 어떤 반사 이익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또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이넥스나 아까 또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이제 셀트리온이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최근에 ST팜의 어떤 상승폭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직전 고점 부근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ST팜을 한번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93,500원을 좀 매수가로 좀 잡고 네.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돌파 이후에 한 12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79,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CMO, CDMO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동아 소시오 네, 쪽의 기업이고요. 우리 위탁 생산이 반도체 파운드리입니다, 여러분. 만들라고 저도 그 약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 자, 영민 매니저, 네. 셀트리온을 못 갔지만 바이넥스는 잘 갔잖아요. 네, 그렇죠. 삼바가 뭐 주춤되지만 이제 뭐 ST팜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인데 ST팜에 붙이기 종목이 있다면 이게 이제 생물 보안법 보안법. 자체도 네. 약간 이제 단기 테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이슈가 강하게 부각됐던 종목은 바이넥스예요. 올해 이제 미국 FDA 이제 실사를 거쳐서 본격적인 이제 상업용 이제 의약품들 생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이제 반영이 좀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 FDA 실사 통과하고 GMP 인증받고 이 절차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바이넥스는 명실상부한 이제 바이오 CMO, CDMO 기업이 CMO,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또 바이넥스는 어찌 보면 그 셀트리온과의 또 상관관계도 굉장히 좀 높아요. 셀트리온이 이제 만약에 이제 CMO, CDMO 외주를 준다라고 하면 바이넥스가 이제 가장 또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하반기 때부터는 실적이 이제 완전히 좀 달라질 게 진펜트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때부터 매출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서정진 회장이 막 북미 가가지고 이제 막 호텔방을 전전하고 계시는 이유도 캐나다, 미국 이런 이제 북미 시장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이제 전략과 함께 바이넥스도 미국 진출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만약에 이제 CMO, CDMO 기업들이 더 간다라고 하면 또 바이넥스가 오히려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요. 제가 차트를 보면은 바이넥스는
이게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반토막이에요. 여전히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 뭐 바이넥스가 훨씬 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한 24,000원 정도까지 대응 전략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5일선 딱 눌림목 조정이 이제 좀 잘 들어왔거든요. 숨고르기도 이제 잘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바이넥스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 ST팜이었고요. 여기에 붙이는 종목 이제 바이넥스였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 중에서 갈 것 같은데 못 간 게 이쪽 CMO, CDMO하고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한번 셀트리온 네. 제약, 그다음에 이쪽 팀 바이넥스 팀, ST팜, 그다음에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팀 오늘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ESS의 대명사 서진 시스템. 통신 장비 업체 아닙니다. 네, 서진 이제 시스템. ESS 기업입니다. ESS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이는 종목 신성 신성 ST. ST. 네. 이렇게 오늘의 일발 장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